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토요일 광주MBC 뉴스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가 오늘 저녁 6시까지 계속됩니다. 장애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동원된 투표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윤장현, 강훈태 두 후보의 인물과 정책을 검증해봤습니다. 광주MBC는 두 후보의 맞짱 토론을 내일 아침 7시 생중계합니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후보들의 공약 등이 담긴 공보물이 말 그대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성 요양병원 방화 용의자가 병원을 탈출하기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는 유족들의 오열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21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방화 용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환자들의 손발이 묶여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사고로 숨진 환자의 사진입니다. 팔과 발목에 찰과상이 있는데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들을 묶어놓은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팔목이 상처가 몇 가지 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묶여져 있었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찰과상의 흔적들. 경찰은 시신 21구를 모두 부검한 결과 일단 육안으로는 숨진 환자들의 시신에서 묶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들이 찍은 사진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했다는 유족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검 이후 15일쯤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처음에 그분을 찾아야 뭐 진위가 나올 거라니요. 어디서 했냐, 누구냐, 사망자 중에 누구냐, 또 뭐냐, 그렇게. 요양병원 방화용의자 81살 김모 씨는 어제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불이 나지 않으면 병원을 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달 초 병원에 입원 당일에 탈출을 시도했고 이튿날에도 병원을 무단 이탈해 집에 돌아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병원 간호사 등 16명의 사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한 뒤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부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도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유권자들은 대부분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힘든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제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든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는 7대 광역시 가운데 1위였습니다. 오늘부터 투표하시게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기저기서 혼선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악용한 조직동원 선거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100m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는 할 수 있어요. 장애인 유권자가 혼자 찾아가기 힘든 투표소가 많다 보니 선관위에는 장애인 단체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95군데 중에서 단 9군데만 1층, 3층, 하물며 지하에까지 투표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들은 투표소를 직접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 참여가 바로 국민의 주권이자 세상을 바꾸는 일인 출발입니다. 여러분 참 소중합니다. 모두 많이 참여해서 민주성지답게 투표율이 최고인 도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 참여율은 후보들이 접전을 벌일수록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늘 또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들의 이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 측은 무소속 강훈태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다며 사전투표보다는 6월 4일 본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소속 강훈태 후보 측은 윤 후보의 쫓기는 입장에서 후보 단일화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윤장현 후보와 강훈태 후보는 시민운동의 대부 그리고 행정의 달인이라는 수식어가 보여주듯 살아온 길이 달랐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만 65세로 동갑내기인 두 후보는 선거 전까지 서로 운태야 장현아라고 부를 만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이력은 많이 달랐습니다. 윤장현 후보는 안과 의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반면에 강훈태 후보는 행정고시를 통해서 고위 공무원이 됐습니다. 80년 5.18 당시 레지던트로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윤 후보는 그때 당신은 뭘 했냐고 강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강 후보는 자신이 내무장관을 지낼 때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고 맞섰습니다. 시민운동에 뛰어든 윤 후보는 남북결의와 아시아 인권운동으로 활동의 지평을 넓혀갔고 한국 YMCA 이사장 등을 지내며 시민운동의 대부로 평가받았습니다. 강 후보는 행정관료로 승승장구하며 40대 때 2차례 장관을 지냈고 재선의 국회의원과 관선에 이어서 민선 광주시장을 지내며 행정의 달인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력 때문에 친구처럼 지내던 두 후보는 양보할 수 없는 길목에서 만나서 서로 관료 마피아다, 행정의 초보다라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가 처음으로 맞짱 토론을 벌입니다. 광주 MBC는 윤장현 후보와 강훈태 후보를 초청해 내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1대1 맞짱 토론을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중계됩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후보들이 총력전에 나섭니다. 6.4 지방선거 후보들은 이번 주말과 휴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는 내일 안철수 대표의 광주 방문에 맞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로 했고,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는 이용섭 선대위원장과 함께 촛불 유세를 진행하며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에 무관심한 유권자들 적지 않습니다. 후보들의 공약 등이 담긴 공보물이 말 그대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 도심의 한 골목길. 모퉁이에 쌓인 쓰레기 봉투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공보물이 쏟아집니다. 참 일꾼을 뽑는 자료로 활용해달라며 세금을 들여 가정마다 보낸 공보물이 도착과 동시에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보면 정말 안타깝죠. 자세히 보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버린 것 같아서 그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광역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기초의회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교육감 선거가 치러집니다. 7개 선거에 전남에서만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이다 보니 공보물도 그만큼 많지만 읽지 않는 유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마다 찾아가지 않는 공보물이 눈에 띄고 고물상에도 봉투조차 뜯지 않은 공보물이 넘쳐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 정서가 정치에 상당한 혐오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사고 여파 속에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얼굴 알리기조차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6.4 지방선거. 후보 선택의 기초 자료가 될 공보물마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격돌하면서 선거가 치열해지게 됩니다. 곡성도 그런 곳 중에 한 곳인데 다수의 노인층을 위해서 노인복지 공약을 앞세워 표밭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곡성군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은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이들의 표심이 탁락을 갈라왔습니다. 3명의 군수 후보들이 섬김의 정치와 노인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의원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근기 후보는 시내버스 무료 이용과 상간 오지마을까지 효도택시 무상운행 등 노인 교통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은 효도 택시를 운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군수인 무소속의 허남석 후보는 군 소속 보건기관의 노인 무상진료 실시와 복지형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복지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자리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도교육의원을 지낸 무소속의 배병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노인 소득 향상을 위해 마을형 사회적 기업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어서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또는 밑바닥 민심은 곡성이 변해야 한다라는 등 후보들이 각자 유리한 대로 표심을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층의 표심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사례와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가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현금과 명함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양군수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후보는 경쟁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과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막판으로 흐르면서 광주시 교육감 선거전도 상대 후보 헐뜯기 등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양형일 후보는 광주시 교육청이 친환경 급식 식재료라고 인정한 쌀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며 현직 교육감인 장희국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친환경 급식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시내 거리에 걸었습니다. 윤봉근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직후 장희국 후보가 잘못된 교육 때문에 참사를 당했다는 성명서를 내서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수 후보는 양형일 후보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서전을 무료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양 후보는 김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 정당의 독점을 막을 후보들을 지방의회에 진출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주를 막기 위해 광역과 기초의회만이라도 진보정당 후보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차지하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없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나주 혁신도시 만여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에너지 생산형 신사옥을 건립하고 최근에 이전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는 7월에 공식 이전 행사를 하게 될 콘텐츠진흥원은 170여 명의 직원들이 나주에 근무하면서 문화 콘텐츠 제작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한편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국립전파진흥원과 콘텐츠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이 이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뇌졸중 치료 최우수 기관으로 5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 2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조선대학교 병원은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주하는 A등급 기관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뇌영상 검사 실시율과 항혈전제 투여율 등 전체 11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5회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